안녕하세요. 파산관계 홍익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 파산이 법률 관계에 대해서 이제 정리한 거를 한번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변호사님이 정리한 거를 제가 좀 찾아서 PDF로 만들어 놓고 한번 좋은 자료를 해서 한번 소개하는 상황입니다. 개인 파산이 필요한 상황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건강, 고령 등 합당한 사유로 소득 할등이 불가능한 경우, 세 번째는 소득이 있지만 가구 구성원 대비 최저생계비에 적은 경우. 최저생계비는 해마다 변동됩니다. 지금은 뭐 1위는 110만원, 2위는 179만원, 3위는 239만원, 대략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개인 파산의 장점은 면책 결정 이후에는 채무금 전액이 탕감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비면책 내지 비면책 채권이 중요하죠. 세금, 4대 보험료, 그 다음에 지방세, 그 다음에 벌금, 과료, 몰수, 추징금, 그 다음에 뭐 학자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그래서 비면책 채권에 관한 566조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면책 후 신용 불량 기록이 삭제되고 각종 압류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파산 면책 이후의 대응, 압류된 예금, 파산 면책 이후의 압류 해제를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거에서도 유튜브 동영상을 많이 찍어놨죠. 그걸 잘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상적인 은행 거래가 가능합니다. 예금, 보험, 적금, 청약저축 다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에는 시효가 없다, 한자와 나오는 그 명언이 있습니다. 금융인들 사이에. 그런 걸 봐서는 대출이라든가 이런 데는 신용 공여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조건 하에, 뭐 전 금융기관이 아니지만 상당히 좀 축소돼서 운영되기 때문에 그 점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면책 후 복권이 이루어지면 지급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죠? 파산 선고만 받은 경우에는 직업에 이제 제한이 있는데, 복권이 이루어지면은 면책은 복권이기 때문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회생법 32조의 2가 신설됐습니다. 이제 최근에 제가 받은 상담 내지 알고 있는 사실은 그 회사의 취업 규칙에 파산 선고로 당연퇴직한다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무효입니다. 그걸 만약에 회사에서 파산 절차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그 사규에 따라서 그 당연을, 그 직원을 해고했을 때 그 법원에 다투어서, 무효를 다투어서 사규의 무효를, 사규가 이 법의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불이익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 규칙에 파산 선고 받으면 당연 퇴직한다고 규정되어 있어도 근로자가 파산 절충이 있거나 파산 선고 받았음 이유로 해고나 감봉 등 불이익한 처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뭐 공부했을 때 같이 서울중앙법원에 나오는 개인 파산 실무, 거기에도 이 32조의 2에 의해서 그 판결 받은 사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사규에 파산 뭐 퇴직 조항은 무시해도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오너들도 로펌이나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할 겁니다. 그럼 그 법무법인에서 32조의 2를 모른다고 하면 참 바보고, 그렇죠? 당연히 이것 때문에 해고나 감봉 등 할 수 없다라고 아마 의견이 나갈 겁니다. 재산을 모을 수가 있고요. 당연히 압류가 금지되니까요. 공무원 시험 응시 가능합니다. 그렇죠? 자격증 취득 가능하고요. 본인 명의 사업도 가능합니다. 대표이사 될 수 있죠. 자녀와 가족에게 불이익 없고요. 그 다음에 아래와 같이 파산 선고 후 채무자는 불이익이 뭐냐, 아래와 같이 파산 선고 후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면책될 때까지 수개월 동안 공사법상의 불이익이 존재합니다. 자, 근데 이거는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실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변호사가 파산 받았을 때 변호사협회나 법무부에 통보할까요? 법무부나 변호사협회가 그 변호사가 파산 선고받은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공인회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실무가 통보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냥 그때 그 사이에 면책되면은 사실상 이것도 제가 보기엔 무력화된 조항이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은 이제 파산 면책 시 면책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 사유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실무와 이런 교과서에 정리한 거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현직 파산관제인이나 실무를 잘 아는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교과서만 보면 야 파산관제인 채권자 집행 요청에 설명 의무가 있고요. 이유 없이 설명하거나 허위 설명하는 게고, 이 설명할 의무, 설명 안 했다고 해서 형사처벌되는 게 이게 파산입니다. 그만큼 설명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왜? 수사는 아니지만 그 사람이 당신 작년에 재산을 3억 아파트를 처분했는데 어떻게 어디 사용됐는지 설명을 하라. 그 설명에는 자료 제시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요 그 팔아서 은행 근저당 1억 6천 갖고 1억 4천은 뭐 어디 사업하는데 썼습니다. 끝? 아니죠. 이게 설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파산 선고 결정 후 구청 등에 통지되어 신원증명에 기재되어 금융거래와 취직 등 불이익 받을 수 있음. 그러니까 이게는 지금 현재는 통지는 신원증명서에는 파산 면책 됐을 때 통지를 합니다. 그때 신원증명서에 기재가 돼요. 파산 선고 후 바로 통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파산 및 면책 사실, 파산만 받았을 때 통지가 되겠죠. 파산 및 면책 사실이 신원증명서에 기재가 됩니다. 파산 결정을 받고 면책 허가 결정을 못 받으면 금융거래 정지됨으로 불이익이 커질 수 있죠. 이건 당연한 거죠.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한국신용정보원, 이게 구은행연합회입니다. 연체 및 대출 정보를 해제해야 되고요. 공공정보로 면책사실 5년 등록합니다. 신용거래는 5년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 5년 후 신용카드가 발급 가능합니다. 파산자 대출은 가능하나 일반 1금융권이 이런 데 취급을 안 하고요. 대부업체나 이런 데서 아주 고금리로 하죠. 체크카드는 됩니다. 그 다음에 일부 면책은 없어졌습니다.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절차는 뭐 알고 계시겠죠. 대부분 제가 뭐 자세하게 해놨는데, 파산 면책 신청 시 진술서, 그쵸? 이 서류는 몇 가지로 정리가 됐어요. 14가지로 줄었다 그랬죠. 1번부터 14번까지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그쵸? 쭉 많죠. 8번이. 9번, 10번, 보험에 관한 거고요. 11, 12, 13, 14. 그쵸? 간단하죠? 본인들 거 위주로 냅니다. 채권자 목록 제출하고요. 주소로까지. 재산 목록 체크로 돼 있죠. 거의 없죠. 여기. 있으면 쓰면 됩니다. 보험 계약 조회결에서 보니까 해약환급금이 뭐 248만 6,530원이 있어요. 그럼 쓰면 돼요. 삼성생명보험 무슨 연금, 그죠? 증권번호까지 쓰면 좋고요. 해약환급금 243만 8,560원. 다음에 현재의 생활상황, 가계 수집해 쓰는 겁니다. 나가 얼마 벌고, 내가 못 벌 때 우리 누가 얼마 벌고, 연금으로 벌고, 그 다음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이게 가계 수집표인가요? 예. 현재의 생활상황 쭉 재산 목록은 제가 유튜브에 워낙 자세하게 얘기해서 잘 알 겁니다. 보험은 해약환급금이 중요하고요. 부동산은 이제 등기 등록 원부가 중요하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재산 고의로 누락한 것은 사기 파산죄가 될 수 있고,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누락한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다만 실무상 파산관제인 조사 시까지만 제대로 얘기하면 사기 파산죄는 안 된다는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 누가 기소를 했는데 파산관제인한테 얘기했다. 신청서를 아주 부실하게 썼어요. 너무 부실하게 써갖고, 그쵸? 아주 그지같이 썼어. 그치만 파산관제인 제도가 있으니까 또 꼼꼼하게 조사해서 그 관제인한테는 또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신청서에 제대로 안 썼다 그래서 사기 파산죄로 기소를 한 것 같아요. 어찌어찌 해서 1심에서 무죄 나왔습니다. 자, 폐지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사실상 세 가지죠. 20폐지, 그죠? 파산을 선고하고 나중에 조사를 한 다음에 관제인 선임해서 나중에 폐지하는 겁니다. 이의 여부 이런 걸 보고. 그 다음 동시 폐지는 파산 선고와 동시에 폐지하는 겁니다. 재산이라는 게 그 자체로 봐도 아무것도 없었으니 명백할 때. 자, 근데 동시 폐지는 뭐 세상에는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채무자가 낸 자료만만 있고 어떻게 동시 폐지합니다. 사실상 지금은 동시 폐지는 이제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서울해생법원의 경우에는 아무리 어려워도 동시 폐지는 안 합니다. 동시 폐지는 이건 일본에서 발명한 제도입니다. 일본이 이제 경제 개발을 하면서 경제가 발전하면서 파산 사건이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이걸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한때 동시 폐지 뭐 수십 프로 했죠. 옛날 2005년도 6년도 파산 제1차 전성기 때. 그래서 요 폐지는 20폐지도 있고 동시 폐지도 있고 아주 특이한 거로 동의 폐지가 있습니다. 동의 폐지는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실무상 워낙 문제가, 근데 한번 제가 동영상에 찍어 놨으니까 동의 폐지입니다. 연예인 유명한 친구가 그 동의 폐지로 사건을 끝낸 적이 있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 개인 파산에서는 6가지라 그랬죠. 8가지 정도 되네요. 8가지. 한번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불이익한 처분하는 거죠.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과도한 낭비 또는 도박. 여기에 이제 사행행이라고 합니다. 사행성, 요행성. 우연히 그냥 운에 거는 거죠. 모든 걸 행위를. 실력이 아니라 도박, 주식도 여기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선물, 옵션, 뭐 비트코인 투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패하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 사망에 대해서 낭비 또는 도박은 재량면책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뭐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재의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니 깡이죠. 깡. 그죠? 깡. 5항. 파산 원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이게 비본지행입니다.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 대물변제를 나중에 하는 거고, 처음에는 담보 제공 의무가 없었는데 나중에 그 특정 채권자한테만 담보 제공을 해서 근저당을 설정하는 행위, 이게 비본지행입니다. 그 다음에 허위 채권자 목록, 그죠? 재산 상태의 허위 진술, 이런 거는 그 허위성이 강하다고 보는데, 이런 걸 자체만으로는 면책 불허가 시키진 않고, 이제 고쳐지지 않을 때 시인을 하고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제 목록을 수정하거나 다시 제대로 얘기하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끝까지 뭐 일관했을 때는 불허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송을 받기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일종의 사기친 거죠. 사수를 써서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입니다. 이게 이제 흔히 말하면 대부업체나 이런 데를 속이는 거죠. 기획대출, 사기대출 받을 때 7항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8항은 이제 개인 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할 5년 내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2번 파산 들어오신 분은 이거에 해당되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7년 넘겨서 합니다. 근데 면책 불허가 사실이지, 사유지, 면책을 못 해주는 건 아닙니다. 재량 면책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개인 파산 받고 확정된 날로부터 5년 내에 들어왔다 그래서 면책을 못 해주는 건 아닙니다. 왜? 아니, 그 사람이 이제 중간에 뭐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빚도 털고 다시 뭐 해보다가 중간에 장애인이 됐어요. 그럼 더 이상 빚을 못 갚죠. 그럼 거기서 이제 2년 더 기다렸다 7년 채우느냐, 아니면 지금 들어가느냐의 문제지만, 지금 그냥 들어와도 상관없습니다. 재량 면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면책 불허가 사유지 면책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재량 면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면책의 효력, 채무자에 대한 효력, 공사법상, 신분상 뭐 형식적이지만 일단 법에는 이렇게 돼 있고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채무자한테.
파산 채권자에 대한 효력. 채권자에 대한 효력은 파산 채권을 변제하는 책임이 면하죠. 그리고 파산 채권자는 강제 소구권, 이행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다만 채무 자체가 소멸되는 건 아니고 자연채무로서 채무자가 변제하는 거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책 결정이 확정된 이후 파산 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그쵸, 아까 비면책 채무 나왔죠? 566조 조세, 벌과 형사소송 비용, 추징금, 과태료. 그 다음에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이 범죄행위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 사기, 횡령, 배임, 폭행, 상해, 살인, 강도, 강간. 형법상에 나오는, 형법이나 특별법에 나오는 모든 범죄는 원칙적으로 고의범입니다. 우리나라는. 과실범은 형법상 특별 규정이 있어야 돼 처벌됩니다. 그래서 모든 범죄의 원형은 고의이기 때문에 고의를 가한 불법행위나 손해배상은 범죄가 될 수도 있고, 그 중에 이제 민사적으로는 비면책 채무입니다. 그 다음에 사항, 요거는 좀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데,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 중과실이죠. 이런 경우는 이제 언제가 중과실이냐, 대부분 중과실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면 중대한 과실로 보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의 근로자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임치금, 신원보증금. 그 다음에 7호,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이게 소송에서 많이 문제가 됩니다. 이거하고 4.7. 4.7이 이제 향후 상담도 많고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이거는 회생에서는, 개인회생에서 면책이고요. 개인 파산에서는 비면책입니다. 보증인에 대한 효력. 보증인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증인은 면책과 상관없이 자신이 보증채무를 변제해야 되고, 그러나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변제하더라도 면책받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한 번 내려진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면책결정이 확정되는 사기파산죄에 관한 채무자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때는 면책이 취소되고요.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관한 파산법원의 직권으로 면책이 취소됩니다. 요거는 1년 이내에 해야 됩니다. 면책이 불허된 경우에 채무자가 변제 기타 방법에 파산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변제나 면제, 상계 등으로 그 채무를 면한 때는 채무자의 신청 플러스 법원의 심리 절차를 거쳐서 복권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거고,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거는 이 면책이 거의 한 지금 90 몇 프로가 되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유튜브가 이제 한 지금 보니까 한 1400개 정도 되죠. 근데 재생목으로 다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면책 사례를 보고 싶으면 파산 면책 사례를 쭉, 짧아요. 한 3분 내외입니다. 어떤 제가 다룬 사건 중에 조사에서 대부분 파산 면책된 사례를 결론 위주로, 그렇죠? 어떤 게 문제가 됐는데 그냥 넘어갔다. 어떤 게 문제가 됐는데 이렇게 해결했다. 본인하고 비슷한 사건을 하는데 그걸 보시면 되고, 이제 각 영역마다 특수한 사건이 있어요. 원칙은 이런데 아주 그 예외가 또 사람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10,000건 중에 나 9,999명은 문제 안 돼도 그 한 사람한테 10,000분의 1이라도 그 사람한테 상당히 괴로운 일입니다. 99.9%가 다 문제가 없어도 나 0.1%인 사람은 1000분의 1이죠. 난 미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개별적인 사례 중에서 이제 특수한 사랑을 이제 특수한 사정에 대해서 이제 해놓은 게 있습니다. 뭐 제도의 파산이라든가, 그쵸? 그 다음에 비면책 채권, 그쵸? 비면책 채권. 그 다음에 이제 뭐 추징금, 그쵸? 추징금에 대해서도 이제 면책이 안 되지만 추징금. 그 다음에 이제 뭐 이혼과 관련된, 그쵸? 그 다음에 양육비. 그 다음에 이제 채권자 송달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파산,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동의 폐지라든가,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압류, 가압류, 취소 여러 가지 어떤 특수한 쟁점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이렇게 제목이라든가 내용을 보고 이제 검색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산 면책이 이제 원칙적으로는 가장 쉬운 거죠. 뭐 90% 이상 면책되지만, 근데 면책 불허가 사유라든가 뭔가 그 환가와 관련된 사안, 정말 상속에도 많죠. 그런 거 당하는 사람들은 미치는 겁니다. 그런 거는 반드시 제가 지금 한 1300개 해서 재생 목록을 한 10개를 만들어 놨어요. 10개 주요. 뭐 채권자 파산에서 뭐가 문제가 되는지, 그죠? 그 다음에 상속과 파산, 그죠? 상속 협의 분할, 상속 포기, 한정 승인, 그죠? 그 다음에 아주 특별한 테마로서 상속 재산 파산에서 뭐가 문제가 되는지, 그 다음에 제도의 파산은 뭔지, 그죠? 그 다음에 자녀 명의로 은닉한 걸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 부부간의 재산 분할이라든가 혼인 중 재산 분할은 어떤지, 새로운 준칙 같은 거는 지금 변경됐죠. 그죠? 그 다음에 자동차의 환가와 관련된 무슨 문제점, 부동산의 환가와 관련된 문제점, 경매와 관련된 문제점, 상속과 관련된 상속 협의 분할, 상속 포기와 관련된 문제점, 보험 해약 환급금, 변경이 무지 많아요. 변경과 관련된 문제점, 그죠? 개별적인 재생 목록을 잘 보시면 그게 뭐 괜히 재생 목록을 해놓은 게 아닙니다. 문제가 되니. 그 다음에 페이 인포, 그쵸? 페이 인포. 그래서 한번 전반적으로 그 재생 목록에 따라서 한번 집중적으로 검색을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혹시, 근데 가장 좋은 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거 느끼고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서 진단을 받잖아요. 그쵸? 정밀검사도 받죠. 와서 한번 1시간 정도 상담을 딱 하면은, 웬만하면은 파산은 2시간 이상 상담한다고 뭐 늘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딱 1시간 상담하면 답이 나옵니다. 진단이 나와요. 일반 민사사건은 1시간 상담해도 뭐 리서치도 하고 또 상담한 다음에 새로운 시장이 많아요. 근데 파산은 제가 그 면책 진단표라고 한 장짜리 짠 거 있죠. 그거 보고 아니면 그냥 뭐 대략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를 1시간 딱 상담하면 거기서 모든 걸 다 집어낼 수 있어요. 미처. 그래서 면책 진단표를 이제 저도 이제 사용할 겁니다. 오시는 분한테. 그래서 그 가로 세로를 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이제 한 방에 다 진단할 수 있도록 일종의 키트가 되는 거죠. 그쵸? 거기서. 그러면 본인도 미처 생각 못한 걸, 그쵸? 처음엔 얘기 못했는데 나중에 보면 이제 뭐 관제인이나 판사가 찡찡거리는 거 있죠. 그런 부분은 나중에 뒤통수 맞았다고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 파산 면책표를, 진단표를 한번 잘 활용을 해서 면담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기서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아주 기초죠. 그쵸?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다음에 한번 개인회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